자, 여러분 오늘은 제가 여자분들을 위해서 팁을 드릴 겁니다. 상대방을 유혹하는 것에 있어서 스킨십은 상당한 무기가 됩니다. 남자가 여자를 유혹하는 것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지만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스킨십하면 남자가 여자에게 스킨십을 시도하고 여자는 그 스킨십을 받는 이런 이미지가 떠오르잖아요. 남자 입장에서는 여자로부터 스킨십을 먼저 받는 게 비교적 희소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남자 입장에서 여자한테 스킨십을 당했을 때 비교적 그 자극이 남자가 여자한테 스킨십을 했을 때 받는 자극보다 좀 더 큰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그런데 이 스킨십이라는 것은 섹슈얼한 성적인 포인트잖아요. 그래서 너무 노골적으로 이 사람의 성욕을 자극하는 그런 스킨십을 했을 때는 오히려 상대방이 나를 쉽게 보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런 상황이 발생해서는 안 되겠죠. 오늘은 남자가 나를 쉽게 보는 것이 아니라 남자들을 설레고 심쿵하게 만드는 스킨십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기본적으로 이 스킨십의 기준을 어떻게 잡냐면 상대방에게 이 사람이 나한테 호감이 있구나, 이 여자가 나를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확신이 드는 스킨십을 하는 게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남녀관계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스킨십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특정한 스킨십을 상대방에게 했을 때 절대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이상하게 보거나 아니 남자친구 여자친구도 아닌데 어떻게 저런 스킨십을 해? 이런 스킨십을 하는 게 아니에요. 충분히 내 입장에서는 친구 관계에서 할 수 있는 정도지? 근데 약간 느낌이 이상하네? 이 정도의 스킨십을 선택을 해야 하고 상대방이 어느 정도는 이 사람이 나한테 호감이 있나? 이렇게 착각을 하게 만드는 게 이 스킨십을 활용하는 주요 포인트라고 봐야 합니다. 자, 왜 이렇게 뭔가 확실하지 않은 스킨십을 활용을 하냐면 이 감정이라는 것은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구나 라는 확신이 아니라 혹시 이 여자가 나를 좋아하나? 이런 혼란 속에서 자라납니다. 이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혹시 나를 좋아하나? 아니 근데 그렇다고 하기에는 이 사람이 말이나 다른 태도나 그런 게 나한테 호감을 보여주지는 않았는데 뭐지?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착각과 상상을 하면서 그 남자의 감정이 증폭이 되는 거예요. 고로 스킨십이란 상대방을 헷갈리게 하는 그런 용도로 활용하는 것이 주된 스킨십의 활용 목적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추천하는 상대방이 설레이고 심쿵할 수 있는 스킨십에 대해서 몇 가지 추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어디까지나 제 기준이고 다양할 수는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베스트 3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제가 추천하는 스킨십은 상대방의 볼터치를 하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으로 상대방의 볼을 막 이렇게 어루만지는 것이 아니라 먼저 상대방의 볼을 만질 만한 명분이 필요해요. 가장 쉬운 명분은 본인 스스로가 나 얼굴에 왜 이렇게 열이 나는 것 같지? 라고 먼저 말을 하고 상대방에게 비교를 해보는 것처럼 상대방의 볼을 만지는 거예요. 자, 이때 그냥 단순히 볼을 만지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에게 자극을 가지만 제가 추천하는 건요, 스킨십이라는 게 서로 이 프라이베이트한 공간을 만지면 만질수록 그 농도가 더 진한 스킨십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잖아요. 단순히 볼을 만지는 게 아니라 이 엄지의 안쪽이 상대의 입술 부분을 부드럽게 그냥 터치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한번 해보시면 볼을 만지는 감촉이랑 입술을 만지는 감촉이랑 살짝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터치를 하게 되면 동시에 두 가지 느낌의 촉각적인 자극을 받게 되는 겁니다. 거기다 여러분 절대 볼 터치를 할 때 상대방의 볼을 한 번에 척 이렇게 가져다 대거나 아니면 만지면서 비비거나 그러지 마세요. 이게 느낌이 그렇게 좋지가 못해요. 그냥 부드럽게 가져다 대주시면 됩니다. 조금씩 이렇게 밀도 있게 붙을 수 있도록. 거기다가 내가 핸드크림이나 이런 것을 발라서 손에 향기가 좋다면 동시에 후각적인 자극까지도 같이 줄 수가 있겠죠. 스킨십은 곧 자극을 줌으로써 상대방한테 감정에 영향을 주는 행동이라고 보면 돼요. 이왕이면 이렇게 다양한 자극을 줄 수 있다면 상대방에게 좀 더 영향을 줄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우리가 상대방이랑 나란히 앉았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의 하나의 스킨십인데 상대방을 내 안쪽에 앉히고 내 가방을 상대방한테 상대방 안쪽에 놓아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내가 핸드백에 손을 대려면 상대방을 넘어 손을 대야 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때 중간에 상대방한테 잠시만이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상대방을 넘어서 핸드백에 손을 뻗으면 그 형태가 어떻게 돼요? 내 머리가 상대방의 얼굴 살짝 아래쪽으로 가면서 상대방이 긴장을 하게 되겠죠. 그 상황에서 어떤 남자가 이렇게 막 움직일 수가 있어요. 긴장감이 생기고 경직이 된단 말이죠. 그럼 여기서는 총 두 가지 자극이 생겨요. 후각적인 자극, 촉각적인 자극. 상대방 얼굴 가까이에 내 머리카락이 가니까 샴푸향이나 헤어미스트나 이렇게 후각적인 자극이 상대방에게 가해지죠. 거기다 더불어서 올라오면서 우리가 상대방 넘어 어떤 물건을 꺼내고 올라오는 거니까 상대방 무릎 위쪽 부분의 허벅지를 짚고 올라오는 겁니다. 너무 안쪽이 아니라 딱 그 정도의 위치. 평소라면 이게 큰 자극이 안 될 수가 있는데 지금 상대방이 긴장이 돼 있는 그런 상태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자극이 평소보다 좀 더 강한 자극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주문 시에 상대방한테 주변의 눈치를 보는 척 귓속말을 활용하는 거예요. 귓속말이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 굉장히 섹슈얼합니다. 숨소리도 들리고 청각적인 즉각적인 자극도 오면서
그래서 말을 하면서 귀에 또 촉각적인 자극도 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귓속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상대방과 내가 가까운 사이라는 것을 암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귓속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상대방한테 영향을 주는 그런 행위인데, 더불어서 이걸 어떨 때 사용을 하냐면, 예를 들어서 뭔가 단체 자리예요. 그런 자리에서는 우리 마음대로 뭘 주문하고 그러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럴 때 상대방한테 물어보는 것처럼 귓속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 혹시 뭐 좋은 데이도 있어? 나 술 잘 못 먹어서 좀 연한 소주 마셔야 다른 사람들 속도 맞출 것 같아서. 이런 식이죠. 이 말 자체가 어때요? 상대방한테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다방면에서 뭐 스킨십 측면에서도 뭐 정신적인 측면에서도 상대한테 자극이 오는 이런 스킨십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3가지 스킨십에 대해서 얘기해봤는데, 뭐 이것들 말고도 여러분 굉장히 다양한 스킨십들이 있겠죠. 자, 명심해야 할 거, 스킨십을 한다는 것 자체로 상대방한테 어느 정도 관심이 드러나는 행위가 됩니다. 그래서 이 스킨십을 활용할 때는 그 뒤에는 오히려 반대로 상대방한테 관심 없이 인간관계처럼 대하는 그런 행동들이 조금 뒷받침되어 주어야 합니다. 왜? 아까 말했듯이 감정이라는 것은 내가 상대방을 좋아한다라는 확신이 아니라 이 사람이 혹시 라는 불확실함으로부터 오는 혼란 속에서 자라나는 것이니까요. 자,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일 하세요.